예, 최근에 이 매크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CPI 발표한다 보니까 저희 이제 동접자 수가 갑자기 또 순식간에 2,000명이 순식간에 또 2,000분이 또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CPI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요. 또 이제 전반적인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저희 글로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약간의 제가 다른 방송에서 너무 많이 배워서 약간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이, 무슨 말씀을 고맙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은 뭐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게 CPI가 이제 8.5가 예, 나왔어요. 예, 이거를 저희 시장에서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컨센서스가 8.7, 8.8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뭐 그것보다 낮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도 좀 더 낮게 나왔네요. 컨센서스 컨센서스 한 6.1이었는데 5.9% 나왔으니까 예. 아직 제가 세부 내용은 보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좀 봐야지 예. 평가할 텐데 예, 사실 그것도 제 유튜브 방송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예. 어제 올렸어요. 물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래요? 주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놓고 내놓고 예. 혹시라도 물가가 올라버리면 어떨까. 예. 오늘 하루 종일 고민했었어요. 아,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예상보다 예. 좀 낮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보셨던 어떤 시장 상황 아니면 네.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이제 낮게 어제 그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시장의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어떤 반등의 장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될지. 그래서 제가 뭐 예. 올해 좀 비관적으로 전망해도 뭐 3분기에는 주가가 반등한다. 예. 그 반등 이유가 미국 물가가 6월을 고점으로 하락하면서 통화 긴축 정도가 좀 완화될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 예. 저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리라 보고 있고요. 예. 내년 말쯤 가면 한 3%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곧 예. 경기 침체다.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예. 또 올 연말 내년 초 가서 한 번 더 하락할 수가 있다. 그때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제가 자료 그림을 네네. 몇 개 가져왔습니다만은 네. 첫 번째 그림과 왼쪽 그래프는요. 미 의회가 추정한 잠재 GDP예요. 근데 미국 경제는 제가 보면 볼수록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분기에 네. 그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한 11%나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과감한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거의 V자형 회복을 냈고요. 예. 올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다시 경기 침체가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연준 의장이나 앨런 재무장관은 이 고용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고용도 참 탄력적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 3, 4월 달에 2,199만 개가 감소해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일자리가 10년 동안 증가했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감소해버립니다. 와. 그런데 지난 7월까지 고용을 보니까 2,200만 개 잃어버렸던 일자리가 찾은 거예요. 한 번에 또 그걸 찾았던. 단기간에 예. 다 잃어버렸다가 한 번에 다시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면 참 미국 경제는 탄력적이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가지고 모델로 예측해 보면은 네네. 이 고용이 4분기에는 다시 줄어들게 나오거든요. 저는 고용은 좀 후행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3분기에는 좀 약간 반등 플러스 성장하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4분기 내년 상반기 가면서 그동안 경제 성장을 지탱했던 소비가 줄어들면서요. 이게 마이너스 폭이 커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가가 떨어지리라고 봤던 이유는 그동안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난 6월 달에 9.1% 올라가지고 4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네.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고요. 원자재가가 올랐고 중국이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싸게 공급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이런 요인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GDP하고 잠재 GDP 이게 GDP 갭인데요. 네네. 이게 11%까지 마이너스 쪽으로 갔다가
지금 상당히 접근했다가 올 1, 2분기 다시 이게 그러네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예.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요가 위축되니까 물가가 앞으로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 그다음에 미국이 돈을 정말 많이 공급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구닥다리 이론 경제학 언론 옛날 경제학 언론에 나오는 네네. 이야기인데요. 적정 통화 증가율은 예. 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질 GDP 성장률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평균이 0 거의 접근해 가고 있어요. 아. 미국이 이만큼 통화 공급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무려 30%포인트 가깝게 통화 공급을 더 늘려버렸거든요. 이렇게 돈을 풀었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없고. 예. 예, 그런데 이게 한 5개월, 5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요. 이 고점을 치고 지금 초과 통화 공급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1, 2분기에는 정말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통화보다도 한 거의 4% 정도 덜 공급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물가 상승이 통화 공급량도 줄어들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고 최근에 그 유가마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유가 전년 동월 대비 WTI 상승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유가가 1개월 정도 선행해요. 상관계수가 0.78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유가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꺾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도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물가 상승을 초래했던 GDP 갭률 축소, 네. 통화 공급 축소, 네. 예, 그다음에 유가 하락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물론 올까지는 별로 많이 안 낮아질 거예요. 예. 지금 8.6%도 엄청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예.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목표를 2%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8.6% 엄청 높은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저는 뭐 12월에는 6% 중반까지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아, 12월에요? 예. 아, 6% 중반까지. 예. 그리고 내년 말에는 한 3%까지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아, 내년 말까지요? 예. 어. 네, 제가 예.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네네네. 질문 예,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 그래프 하나가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실질 금리라는 것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뺀 거예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물가보다도 높아야지 저축을 하죠. 그렇죠. 실질 금리는 플러스가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국채 수익률 3%, 소비자 물가 수익률 9%까지 넘었으니까요. 이게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화 되려면은 국채 수익률이 오르든지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좀 올랐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10년짜리가 얼마 전에 3.47%까지 올랐다가 최근 2.8% 안팎에서 오르는데요. 저는 내년 경기 둔화를 반영해가지고 이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3.47%에서 고점을 기록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과정이다. 예.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 네. 그러면 실질 금리가 이게 정상화 되려면은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 예. 그래서 물가 상승률 한 3%까지 가면은 이 실질 금리가 거의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3%까지 떨어지려면은 수요가 엄청 둔화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소비가 둔화되는 겁니다. 예. 예, 미국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70%인데요. 지금까지는 소비 때문에 뭐 지금 마이너스 성장 나온 것은 건설 투자 1분기에는 설비 투자 감소였고 2분기에는 건설 투자 감소였고 수입이 많이 증가해서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거거든요.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아. 그다음 물가가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면은 한 2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소비가 감소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미국의 자산 가격, 채권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고 지금 주식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고 예. 조만간 주택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는데 예. 이게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 여기에 자산 효과가 나오죠. 예. 예,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위축되면서 결국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물가 상승이 3%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수요 위축이다. 근데 실질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던 거는 76년 그다음에 81년, 82년 무렵이었었어요. 네. 이때도 실질 금리가 정말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이때 당시도 미국이 가감히 금리를 인상했죠. 근데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 상승률 많이 잡혔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이게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심각한 경기 침체였는데 예. 지금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이때보다 더 더 크다는 심하네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내년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어. 예. 그래서 결국은 물가 상승률 하락이라는 것은 예. 심각한 경기 침체다. 어. 근데 제가 저 IMF 전망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네. IMF가 분기별로 계속 경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 10월, 올 3월, 또 7월 할 때마다 낮춰요. 근데 예. 이번에 그 선진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제일 많이 낮추는가 예. 이렇게 봤더니 미국을 제일 많이 낮췄어요. 아. 미국 내년 경제 성장 IMF가 1.0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유럽이 나쁘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요. 올해 미국보다도 높습니다. 아하. 올해 상반기 유럽 경제 플러스 성장했어요. 연율로 하면은 1, 4분기 미국은 1.6, 예. 2분기 마이너스 0.9인데요. 어. 미국시 연율로 하면 유럽은 2.4, 2.6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도 1.2. 어. 특히 일본이 내년에 1.7% 성장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그러네요. 내년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IMF가 전혀 다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저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보니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바로 최근 거거든요. 예. 8월 1일 거 제가 업데이트했습니다만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1.3%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유로나 일본 경제는 1.7, 1.8이거든요. 오히려 내년에 미국 경제가 일본이나 유로존보다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 예, 저는 이게 환율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올해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고 뭐 엔화 가치 지난 7월까지 보니까 9%, 15%, 네네. 유로 가치 9%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이게 컨센서스를 보니까요. 내년은 전부 달러 약세고 유로, 엔, 위안 다 강세. 온 강세로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예. 환율 전망에도 그런 시사를 해주지 않느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어떤 소비, 그다음에 고용도 예. 있잖아요. 예. 고용도 사실 뭐 어찌 보면 지금 최근에 발표됐던 이제 고용 지수가 예. 엄청나게 좋게 7월 엄청 좋았죠. 예,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직 뭐 미국 경기가 아직은 뭐 견고하다, 예. 견제하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재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근데 아까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10년 늘었던 일자리를 네네. 단 2개월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고요. 근데 저는 4분기에 역으로 또. 소비가 줄어들고 마이너스 성장폭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일부 기업이 지금 고용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4분기에 소비가 줄어들고 네. 경제 성장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은 또 갑자기 고용을 줄여버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미국 경제 지표가 헷갈리죠. 너무 선진국에서 헷갈리네요. 2분기 마이너스 연속 성장하면 경기 침체다. 예. 그런데 소비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하니까 그러고 보면 경기 침체하고 멀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4분기가 가지고는 네. 소비도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고용도 감소하면서 예. 예, 미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땐 좀 조심스러운 해석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CPI가 컨센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나스닥 선물이나 시장의 반응은 단기적인 반응은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으로 보고 시장을 약간 안도하는 분위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침체의 좀 예고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예, 제가 뭐 올 3분기 전망에서 3분기 주가가 반등한다, 미국도 우리도 반등한다. 예, 그거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6월이 정점이고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긴축에 대한 기대가 좀 완화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데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경기 침체다. 예, 그리고 우리 소비자 물가도 지금 7월께 6.3%로 예. 98년 IMF 야한위기 이후 최고지 않습니까? 최고치. 예. 근데 정책 당국자들은 9월, 10월이 정점일 것이다. 예, 저는 7월이 정점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7월이요. 예, 우리나라도. 예, 어. 그래서 8월 소비자 물가를 9월 초에 발표되는데 예. 물론 발표돼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예, 미국은 6월 정점이라고 봤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7월 정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 떨어지니까 일단 긴축 정도는 좀 완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주가 특히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네. 저기 기업 이익 증가율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미
사실 저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채권 금리는 이미 금리 물가 상승 하락을 예고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3.47%가 6월에 갔다가 갔다가 지금 2.8%. 네네.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도 3.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12. 이미 국채 수익률 떨어졌거든요. 예. 예, 제가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런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도 꺾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채권 시장이 예. 똑똑하구나. 선행 지표로서 잘 선행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은 네. 역전되면은 뭐 예외 없이 시차의 문제 있으면 경기 침체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선행지수 경기에 앞서가는 선행지수 우리 장단기 금리 차로 예상을 해요. 예.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1년 장단기 금리 차가요. 경기에 앞서가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체도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예. 한 5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고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채권 시장이 똑똑하다. 채권 시장이 미국도 물가 상승률 둔화,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 둔화를 저는 예고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이 고점이었다. 예. 7월. 7월.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3분기까지는 이게 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예. 4분기 되면은 다시 경기 침체로 돌아서게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할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뭐는 특히 11월, 12월 11월, 12월이요? 11월, 12월 가면요. 예. 물론 뭐 제 모델의 예측치인데요. 예, 예, 예. 선행지수 순환 변동체 우리가 급락하게 나오거든요. 7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소가 됐어요. 예. 근데 이거 5개월 정도 물론 약간의 기간에 따라 시차는 있는데요. 네네. 뭐는 선행하는 변수들 보니까 저는 12월, 12월 가면은 우리 주가든 미국 주가든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보이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금리는 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도 경제 성장률 혹은 기업 이익 증가율이 예.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여기서 조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 게 결국 지금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모두가 그 CPI라는 매크로 지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단 3분기나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CPI가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예, 예. 인플레가 피크를 치고 레벨 다운되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 정책이 슬로우해지고 금리가 다운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교수님께서 봐주시는 관점에서는 4분기에선 이것이 침체 신호로서 인식되면 시장이 위기를 의식을 느끼게 될 건데 예. 그 침체를 확인한 지표로서는 투자자들이 어떠한 지표를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소비 지표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월별로 발표되는 거 소매 GDP는 분기로 발표되니까요. 그 소매 판매 소매 이런 판매. 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국 고용률이 전체 고용은 좋지만 고용률이 62%밖에 안 되고요. 62%만 일한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미국의 그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 네. 이게 작년 4월 달에는 한 56만 달러 아니 5만 6천 달러까지 올랐어요. 네, 56,000 예. 달러까지. 예. 그 정부가 그 돈을 많이 줬기 네네. 때문에.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한 4만 7천 뭐 이 정도로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고요. 줄고 있는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가계저축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미국 가계저축률이 코로나 때문에 한때 20%가 넘었었어요. 네. 그리고 장기 평균 7%가 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5%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많이 써버린다는 네네.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많이 이축되거든요. 이축되죠. 예.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보드나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보면은 최근에 미시간 대학 소비자 지수는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소비 심리가 이축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주택 가격도 일단 5월까지는 오른 거로 돼 있지만은 6, 7월 데이터 보니까 기존 주택 매매, 신규 주택 매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주택 가격도 지금 정점을 치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있다. 과정일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이 역의 부의 효과로 나타나면서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성장을 지탱했던 예. 소비 관련 지표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리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럼 일단 지금 CPI나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지표들이 이제 후행 지표인데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어찌 보면은 조금 그래도 시장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선행 지표를 저희가 선행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예. 지표를 방금 말씀해주신 소매 판매 이쪽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거에 지금 저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2년이 이미 역전됐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2년짜리가 0.4%포인트 정도 높은데요. 예. 저는 조만간 3년 국채 수익률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역전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 3개월짜리는 예. 3개월짜리는 한 2.6% 정도 되죠. 예. 10년짜리 2.8, 0.2% 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네네. 9월 20일, 21일 날 FOMC가 열리죠. 네, 그때 아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으니까 뭐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고 빅 스텝 정도 할 거죠. 네, 그러면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25에서 2.50이니까 예. 2.75에서 3% 되죠. 그렇죠. 그러게 되면은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은 3%가 넘어서 버리거든요. 3개월물이 10년보다도 훨씬 높네. 훨씬 더 넘었다는 예. 거죠. 저는 이거는 분명히 경기 침체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S&P 500 기준으로 예. 이제 6월 16일 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점을 찍었습니다. 예. 저점을 찍고 7월 달이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만약에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4분기가 좀 안 좋아질 거고 내년 상반기도 좋지 않은 어떤 하락을 좀 보여준다면 그 S&P 기준으로 봤을 때 또는 나스닥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좀 하락을 좀 보고 계시는지. 예. 예,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지표로 측정해 보는데 예. 미국의 대표적인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다음에 유동성 M2를 포함하면요. 네네. 예, 지난 그 7월 기준으로 S&P 500 적정 수지한 제가 추정하면 한 3,850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4,100 좀 넘은 건가요? 그렇죠. 예, 아직도 우리나라 주가는 이미 저평가됐는데 예. 미국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고평가돼 있습니다. 아직도 고평가했다. 예. 그리고 주가라는 게 연착륙이라는 게 없거든요. 오를 때는 펀더멘털을 가대평가하지만은 예. 떨어질 때는 그렇죠. 가소평가하게 돼요. 예. 예, 최소한 저는 3,850에서 10%는 더 떨어질 수 있다. 10%요? 예. 그러면 그게 올 3,500 정도? 예, 3분기 후반, 내년 4분기 후반, 예. 내년 그 상반기에 나타날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예. 그럼 교수님께서 전망해 주시는 바에 의하면 교수님 모델로 봤을 땐 결국 4분기에 시장이 침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시장도 어떻게 보면 조정을 또 거치고 또 그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좋은 매수기를 제공하게 될 예,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이후의 그림은 그걸 계기로 혹시나 교수님께서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약간 희망을 또 얻게 되고 반등하는 걸로 보고 계신지 내년 혹시 2분기나 3분기의 그림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여쭤봐도 저는 많이 될까요? 떨어져야 반등을 할 텐데요. 네. 추세적인 상승은 상당히 좀 앞으로 1, 2년 동안은 어렵다. 네, 아,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 예, 사실 그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현재 좀 물가는 높으니까 네네. 금리는 올려야 되는데 지금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뭐 지금 2.25 기준금리인데 예. 많이 올렸자 2.75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음. 예, 그 다음에 미 기준금리는 한 3.50%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거기서 올해 금리 인상을 마치고 예. 내년 상반기는 지켜보다가 예. 2분기 중후반 하반기 가면서 금리를 내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반등을 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저는 미국 경제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예.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대내 불균형이라는 걸 뭐냐면 대내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한 130% 넘었다가 지금 123%로 떨어졌는데 아직도 높고요. 네. 그다음에 순부채가 너무 많아요. 18조 한 1,000억 달러 되는데요. GDP 대비 79%나 되거든요. 이런 거 불균형을 볼 때 예. 미국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난 10년만 보면 우리 미국 주가 정말 많이 올랐죠. 예. 거의 쉬지 않고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뭐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이클을 예. 크고 작은 사이클을 네네. 봤거든요.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요. 예. 제자리 오기는 10년이 10년 걸렸어요. 걸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세계 시가총액
지난 20년 동안 10위 안에 유지되는 기업을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 그렇죠. 그동안 변했습니다. 예. 들어왔다 빠졌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주가도 제자리 오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니까 미국 자산 시장의 거품이 그때보다도 더 심각하더라는 겁니다. 예, 저는 2000년에는 미국에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예. 그다음에 2007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죠. 근데 지금은 저는 미국 주식시장도 거품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예. 조만간 부동산도 조만간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다시가 침체가 오고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반등하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뭐 정고점을 돌파하는 데는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시간 관계로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우리 함께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께서는 결국은 거대한 경제 이론을 보는 것 역시도 결국은 가계의 소중한 자산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나 전략을 얻기 위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만약에 향후 한 1년간 미국 시장이 좀 글루미하게 본다면 만약 교수님 모델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현명한 투자자의 액션은 그래도 기다렸다가 미국 시장에서 저가 매수기를 잡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미국 외에 그래도 상대로 견고한 국가, 미국 외에 다른 좀 희망적으로 봐야 될 만한 국가에 좀 집중해서 투자 전략을 실행해야 될까요? 액션으로는 어떤 전략을 좀 저는 미국 비중 많이 줄이고요. 아시아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다. 아시아 비중. 네, 그러니까 보시군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S&P 월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그때 우리나라는 플러스였고 중국은 뭐 거대한 거품이 2005년 6년 사이에 발생했다 붕괴됐지만요. 네네. 월별로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은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 비중보다는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는 시기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3개월 뭐 이런 무렵부터 네. 뭐 채권을 좀 사시자. 예.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자. 예, 그리고 내년 그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그 채권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돌리자. 예, 그때 미국 주식보다는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주식 네. 이런 인도요? 쪽 비중을 더 늘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있는데 뭐 그 생각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네,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아시아 많은 분들께 주식. 도움 될 만한 조언인 것 같습니다. 예. 인도 한번 여행 가신 분들은 인도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저도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어려운 나라고. 그러니까요. 다시는 그런데 안 온다. 예. 도시별로 정말 다릅니다. 그 벵갈루루 IT 도시가 있는데요. 예, 예. 거기 가면 정말 다른 도시예요. 아, 그래요? 예, 정말 어. 뭐 인도 안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겁은 납니다.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야,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좀 흘러갔습니다. 오늘 뭐 CPI 또 이제 8.5, 예, 뭐 좋은 반응은 좀 나왔지만 저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다들 보시는 이러한 이제 어떤 시장의 관점, 한번 저희가 또 공부해보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예. 너무 너무 고생 감사드리고. 많이 하십니다. 최파건님도 한번 인사. 네, 예. 오늘 그래도 귀한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저희가 사회를 맡고 어쨌든 처음 모신 것 같은데 예.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꼭 들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교수님과 CPI의 의미에 관해서 좀 얘기 나눠봤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고 깊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보통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하워드 막스 같은 인물, 월간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구루로 인정받는 하워드 막스 같은 인물들 역시도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제 1차적 사고라는 건 보통 즉각적인 반응이고 2차적 사고라는 그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깊게 음미해 보는 건데 일단 CPI가 낮게 나왔을 때 시장이 피크아웃으로 보고 시장이 급등하고 있는 걸 일단 1차적 사고, 즉각적인 반응인데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에 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 2차적 사고, 조금 더 통찰력 있는 사고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다양한 관점을 같이 지켜보는 게 어쨌든 투자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그 교수님의 모델이 제가 생각한 부분과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나 도움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예. 네, 오늘 밤 본장에서 드리는 선물에 좀 뜨거운 분위기 이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3부에는 또 많이들 기다리시는 장우석 부사장님 네. 와 계십니다. 네. 저도 장현진님 많이 보고 싶었는데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네.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